안녕하세요. 작가 나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유혹하는 플롯 구하기, 그 중에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이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인물 없이 행동 없고, 행동 없이 인물 없고, 행동 없이 플롯 없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 이제 이 파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건너갈 거냐면, 추구의 플롯, 무슨 플롯, 플롯의 종류, 이 책의 이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파트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재밌게 함께 해보도록 해요. 플롯과 등장인물 이 둘은 함께 작용하고 뗄래야 뗄 수 없대요. 이야기를 발전시키는데 독자들은 주인공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고요. 이는 동기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뜻해요. 등장인물이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죠? 원인과 결과,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예측할 만한 행동만 골라서 하는 그런 등장인물은 애초에 설정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인물을 설정했다고 하면, 만약에, 왜냐하면 그런 인물을 설정하면 이야기 자체가 예측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다는 그런 표현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등장인물의 태도는 가끔씩 사람을 놀라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원인과 결과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등장인물은 행동의 결과로 인해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어요.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그 과정은 플롯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프로타고니스트에게 일어난 일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것은 그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어요. 또는 더 현명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롯을 등장인물보다 우선시했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오늘날 관객들의 대부분은 인물은 그가 하는 일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라는 표현을 이해한대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이 무엇을 하는 행동은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말하는 장면을 쓰셨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가 행동함으로써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죠? 등장인물은 이야기를 진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인생이 어떻고 위기의 순간이 어떻고 탁자에 앉아서 설명하는 주인공이 있다면 당장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앉아서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우리 인간이 인생의 의미를 터득할 수 없듯이 우리 캐릭터도 인생의 의미를 터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게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바로 행동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은 작품 속에서 다른 등장인물과 상호관계를 그 행동을 하면서 발전시키게 돼요. 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 결함을 바탕으로 내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나의 과거를 바탕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상신을 집어넣었다면 그 회상신은 저 회상신에 대해서 고모리 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던 그 동영상에 회상신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플래시백은 이야기를 진전시키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하등의 도움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감정을 증폭시켜요. 감정을 증폭시킬 방법을 작가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최악의 수를 두는 게 바로 플래시백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내 과거가 어떻다는 것은 내 말과 행동에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과거에 뭐 돈이 많이 없었어.
그러면 현재의 어떤 돈 많은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의 리액션이 달라지죠. 자, 소개팅에 갔어요.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소개팅에 딱 가는 순간 그 여자가 모든 걸 얘기해요. 근데 그 소개팅 상대가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해요. 저는 20대 때, 제가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러이런 슬픈 일이 있었고요.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지금의 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훌륭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여자가 매력적이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적어도 이렇게 되려면 앞에 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굉장히 뭐 부잣집 딸처럼 보였는데 아니었다라든지. 사실은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저랑 만나게 된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이 저를 만나면서 제가 하는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제 과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인공들이 과거를 우리 마음대로 플래시백으로 막 넣어요. 그러면 저 같은 과거가 있는 여성을 사귀게 됐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겠죠. 야, 나 진짜 영숙이는 말이야. 영숙이는 집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돈도 잘 버는 아버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원래는 제 과거를 말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가 여러분의 캐릭터라면, 저는요, 20대 때 제가 혼자 돈을 벌었고요. 아버지는 저를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기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죠. 플래시백으로 장면이 보여지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 그래? 그래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건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그럼 여자 주인공 뭐라고 말할까요? 아, 그럼 걔 맞나? 왜? 아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 사실. 힘들 때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사람 맞나? 난 도와줄 부모님이 없어.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이러면 그 캐릭터가 어떤 전사를 가졌는지 이 사람과의 관계, 상호 관계라는 감정을 증폭시키면서 과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캐릭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캐릭터와 아까 말했던 그 상대방 캐릭터와의 관계가 감정이 증폭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이 시나리오는 발전이 되죠. 그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해상이나 앉아서 말하기로 모든 걸 하시려고 하면 절대로 시나리오가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그런 시나리오에서 좀 지루함을 느끼기까지 한다는 거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플롯은 등장인물의 기능이며 등장인물은 플롯의 기능을 지닌대요. 둘은 분리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건요. 인생의 일대기를 줄거리처럼 펼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의문점을 가지고 보게 만든 다음에 관객들이 추리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캐릭터가 앉아서 자기 과거를 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살짝살짝 던지는 그 캐릭터에 대한 힌트 속에서 관객들이 찾아야 돼요. 뭘요? 걔의 과거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결정할 것이 뭔지, 놓친 것은 뭔지 관객들이 그때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은 둘의 공통 기반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 없이는 인물도 없고 행동하지 않는데 쫄깃쫄깃한 유혹할 만한 그런 플롯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캐릭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회상씬이 있거나 앉아서 전사를 얘기하거나 친구가 그 사람의 전사를 막 읊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과감하게 고쳐보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캐릭터가 인생의 역사가 있는 캐릭터로 존재하는지, 플롯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누군가를 사랑하는 장면을 쓰실 때, 영숙 씨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좋겠죠? 사랑스러운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가 오빠 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사랑이 전달되는 방법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20가지 플롯을 행동 중심 플롯과 인물 중심 플롯으로 구분해 놨고, 이 책에서 행동과 등장인물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되물어 본다면 다음 챕터에서 답을 주겠대요. 그죠? 작가가 사건이나 행동을 쓰는데 관심이 있다면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 거래요. 그리고 행동 중심의 플롯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인물보다 사건에 중심을 주게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등장인물이 플롯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면 인물 중심의 플롯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다음 시간부터 이 책의 제목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캐릭터가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행복한 작가가 돼요.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영화관에 걸리는 날까지 우리가 행복한 생각들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발전하는 저희가 될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좋은 글 많이 쓰세요.